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간론 3회 시간입니다. 지역 깐부 언론 시간. 한 주 동안 지역의 언론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직간론의 그녀 문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한 주 또 살펴볼 건데 경기도 이슈로서 지역 언론들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에 지금 비어있는 공공기관 산하기관장 자리 때문에 네. 이게 많이 비어있다. 잡음이 좀 일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깊어지면서 각 기관의 업무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니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현재 대행체제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 대행체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행정 공백이 왜 생긴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네. 경기도지사직을 퇴임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기관장들이 줄줄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 데가 많이 생긴 거죠. 아니 뭐 이재명 후보가 나가면 나간 거지 왜 행정기관장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뽑은 사람들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 후보 나갔으면 이분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예, 그래서 나간 분들이 좀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 돼가지고 나간 분들도 계시죠. 아하. 요런 거는 사실은 좀 약간 뭐 산하기관장의 어떤 책임감으로서의 문제는 좀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행정 공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행정 공백이라고 한다는 것이 뭐 대국민 서비스 혹은 이제 도민들의 행정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야 이거 행정 공백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행정 공백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그냥 수장의 공석 문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장이 없어도 조직이 잘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 휴가를 갔을 수도 있잖아요. 육아휴직. 예.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어떤 행정 공백이 아니라 수장 공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하여튼 이제 수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지가 일단 핵심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사가 퇴임을 하면서 도내 공공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것은 요거는 분명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점은 그럼 무엇이고 그렇다면 또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3곳 중에 무려 한 곳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을 강조하니까 한 곳만 그런 것 같은데 세 곳 중에 한 곳. 그러니까 네. 30%가 지금 공석이라는 거예요. 네. 도 공공기관이 지금 27개예요. 27개. 그 가운데 9개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예. 9곳을 살펴보면은요, 경기 아트센터, 경기 관광공사, 경기 주택도시공사, 경기 연구원, 경기 교통공사,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 평택항만공사,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복지재단 이렇게 9곳입니다. 아, 경기도 산하에 그 공공기관이 많이 있네요. 많아요. 27개가 있다는 것도 오늘 저는 좀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와중에도 또 산하기관장들의 임기 만료가 곧 다가오는 기관도 있다면서요. 네. 오는 2월에 코리아 주식회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요. 네. 차세대 융합기술원 원장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도 5월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5월에 임기 만료되면 사실 뭐 6월에 또 도지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정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임기 만료까지 합치면 10군데가 넘어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임기 만료인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다 치고 지금 공석인 기관들은 왜 그런 것인지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제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 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면서 대선 후보 그 준비 과정에서 이 지사한테 이 후보한테 힘을 보태야 한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중도 사퇴한 분들이 계시고 예. 또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기관장을 뽑아야 되는데 요 인선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석인 상태. 그래서 뭐 어떤 곳은 한 1년 넘게 공석인 곳이 있습니다. 1년 넘게. 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분간은 뭐 돌아가겠죠. 예. 하여튼 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수장 없으면 그냥 새로 뽑으면 되지. 뭐 왜 안 뽑고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기자 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기자가 돼서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올 6월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장을 뽑은다고 해도 임기를 사실상 6개월도 못 채우고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도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대부분 2년에서 3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어요. 아,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근데 관례상으로는 이게 네.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대체로 도지사가 바뀌면 도 산하기관장들도 그에 따라서 교체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임 지사 때 뽑혔는데 새로운 지사가 왔는데 버티고 있다. 지금 지역사회 또 정치권, 언론에서도 약간 버티면 망신 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일들은 많이 봐왔죠.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기관인 검찰이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임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 바뀌면은 막 어떻게든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낙마를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자진해가지고 스스로 임기 다 안 채우고 그만둔 뭐 감사원장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국가기관도 그럴진데 이 도 산하기관의 임기제 기관장이라고 하면 더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해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방자치가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예. 이 30년 동안 계속돼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이게 번번이 예. 뭐 코드 인사다, 보온 인사다 이런 비판이 일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도지사가 못 뽑혔으면 또 산하 기관장들도 그와 같이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양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은 새로운 도지사가 왔는데 전임 도지사가 뽑은 사람이랑 철학이 안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도정을 한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공약도 했는데 전임 도지사하고 다른데 그 사람이 뽑은 사람하고 이거 일 좀 해주세요. 그럼 늘 사사건건 부딪히고 이것도 행정 낭비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새로운 지사의 어떤 철학대로 그 방향대로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논리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그렇게 지사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조직의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너 나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너 좀 나가. 뭐 임기가 막 긴 것도 아니고 자주 바뀌고 이러면 이게 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산으로 가는 거냐. 바다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뭐 내가 기관장 됐어도 뭐 지사님 바뀌는데 내가 얼마나 더 이 자리 버틸 수 있겠어. 그냥 한철 눈치 좀 잘 보다가 그냥 그렇게 그만두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공석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번번이 이렇게 반복돼 왔습니다. 예. 원래 경기도 산하기관장 공석이 처음에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둘 늘었을 때는 경기도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랬어요. 예. 이거 기관장 새로 뽑을 거예요? 빨리 뽑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그 말에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도지사 새로 뽑히면 어차피 물갈이 될 자리인데, 예. 뭐 지금 와서 뽑겠어? 근데 뭐 사실이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장이 없으면 업무가 안 돌아가요? 오히려 직원들 더 신나가지고 일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아니, 수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문제 생기면은 이제 책임은 우리가 보통 위에서 져요? 결국은 실무자가 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결국 책임을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책임도 안 지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니 그냥 수장 없이, 다시 말해서 그냥 뭐 정치권 눈치 보는 것 없이 그냥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경기일보가 최근에 두 네. 차례나 사설을 썼더라고요. 예.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마다 인재들은 있다. 정치인 기관장 없으니 일을 더 잘했다. 앞으로는 정치인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 나오게끔 조직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다, 지금이. 네. 이런 사설이 또 하나 있었고요. 예. 하나는 지금 현재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대행체제 강조했습니다. 각 기관 정관에 규정된 대행체제대로 부기관장 또는 상임이사가 잘 운영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산하기관장도 대행체제입니다만 사실 경기도 자체가 도지사 대행체제잖아요. 현재 지금 그렇죠. 이제. 예. 얼마 전에 이제 OBS 뉴스를 보니까 기관장이 공석인 경기도 산하 9개 공공기관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경기도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네. 공무지침 감시하겠다. 뭐 이러던데. 얼마 전에 오병건 권한대행이 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기자들한테 뿌렸습니다. 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공석인 상태가 있으니까 업무 공백 그리고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관장 공백 사태가 문제되지 않게 직무대행 역할이 중요하다. 본인도 이제 직무대행이니까. 그렇죠. 예.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가요?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업무 공백 없도록 그리고 복무를 강화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경기 지역 언론들이 분석 기사를 썼으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막 들었어요. 도 산하기관, 뭐 공공기관의 수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실적이나 행정 서비스 같은 것을 좀 다뤄보면 우리가 산하기관장 수장에 대한 평가도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제 수장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 없는 수장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월급만 축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수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장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꼭 수장이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산하기관장 공백 사태 때문에 지금 얼핏 들었던 생각인데, 수장 대행이라고 해도 그 수장 역할을 잘하면 그 조직은 잘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수장이라고 해도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조직 자체는 아주 거꾸로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만 그 대행 체제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어떤 정당성 문제에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대행인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주도적으로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선출직 아니고서는 어떤 조직이나 수장의 유고시는 다음 차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수행해낸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대행을 맡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행 체제의 문제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할은 수행을 하죠. 네.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게 현 체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그 수준에 머문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했을 때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또 책임 추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뭐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문제되지 않게끔 여기서만 잘 마무리하게끔. 네. 그게 좀 우리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정책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앞서서 지역 언론들은 아까 경인일보였나요? 경기일보였나요? 이번에 대행체제로서 능력을 평가받아봐라. 앞으로 낙하산 인사 없도록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냥 빚 좋은 개살구 같지 않아요? 말이야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막상 다 알 것 같아요. 그 조직 안에서 그 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글쎄 저는 조금 애매해요. 어차피 그 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어떤 틀 내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더 뭘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수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이때 나라 망한다, 큰일 난다, 뭐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더 올라갔었다란 말이죠.
그쵸. 오히려 지금 너무 팍팍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주식 요거는 갖고 이제 있어요. 대외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예. 하여튼 공교롭게도 그랬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바람이 좀 있다면 수장이 없어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는 어떤 구체적 사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지역 언론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발굴 기사를 좀 써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건 그것이고 이렇게 도지사가 바뀌면서 산하기관장들도 번번이 교체되는 그런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산하기관의 수장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뭔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능력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서 우리 뭐 수장 같은 경우, 기관장 같은 경우 항상 이제 외부 수혈이라 그러죠.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산하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잘한 그런 직원들을 수장으로 올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내부 승진 카드를 한번 꺼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산하기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차피 우두머리는 못 될 텐데, 기관장은 못 될 텐데, 이 명예를 내가 차지하지 못할 텐데, 굳이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냥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서는 이제 업무 효율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카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뭐 변증법이라고 해서 정반 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외부에서 이런 문제,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를 키우자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부 막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사실 세월호 때도 그런 관피아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내부에서 다 해버리니까 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피감기관하고 유착관계를 뭐 형성하기도 하고 또 은퇴하고 피감기관에 뭐 이렇게 취직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도지사 바뀔 때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관피아 척결 뭐 이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인사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내부 키우면 되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인사를 들여오면 되지. 요 논의만 하지 정반 합이 없어. 그러게요. 이게 구태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특히나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네, 합이 없어. 그래서 사실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인사를 사실은 외부든 내부든 능력 있는 사람 갖다 앉으면 그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인데. 예. 기관의 어떤 특성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을 딱 찾아가지고 임명을 하면 그리고 조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딨냐 이거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지사와의 관계 뭐 이런 게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어떤 사욕을 챙기는 수단으로 공공기관장의 자리가 그래서 이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보훈 인사 어떤 자리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금 지적이 있어서 지금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네. 사실 그동안 기관장들의 역할을 보면은 도지사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게 이제 주 업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할 사람을 기관장으로 이제 앉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경우에는 4년마다 그 기관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 산하기관이 만들어진 거는 틀림없이 다 이유가 있고 도민한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산하기관인데 항상 이렇게 수장이 바뀌니까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늘 흔들리고 이런 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장의 자질보다는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 그런 코드 인사 관행이 언제쯤 우리 사회에서 깨질까요? 먼 것 같지 않아요?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제인가요? 24일이니까 그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뭐 최측근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소위 7인회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뭐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문진석, 이규민, 임종성, 김남국 의원 이렇게 7인회라고 하는데
뭐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체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이제 국민이 그걸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켜볼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 7인회가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었는데 저도 관련해서 좀 살펴보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 또 진용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비판을 했고요.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네. 그리고 편가르기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예. 오직 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겠다. 요런 이제 방침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7인에는 어떤 임명직도 맞지 않겠습니다. 예. 라고 선언을 했는데 임명할 자리가 7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만 최측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사실 저희 너무 부정적인가? 근데 또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 제가? 일이긴 하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뭐 실력 있는 사람 뽑겠다 안 와요.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쉽지 않지 않아요? 안 와요. 나랑 저쪽 땅에 있는 인재라고 해가지고 장관하세요 그러면 옵니까? 그리고 나랑 뭔가 마음이 아니지. 통해야지 같이 쿵짝하고 일을 그럼요. 잘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 각 세력들의 많은 도움으로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인데 그래서 그 공을 평가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국민들도 인정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 뭐 저 왕권을 잡는다거나 함에 있어서 그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뒤에는 꼭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뭐 이런 그 품평을 한단 말이죠. 직위도 주고 포상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한 표씩 줘서 잡은 권력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한 표씩 줘서 잡은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1등, 2등, 3등보다 더 높은 특등 공신이 바로 국민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유권자란 얘기고. 그래서 그런 국민을 위해서 1등 공신 중에서 일 잘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자리 주면 되죠. 아, 누가 뭐래요. 근데 감이 안 되는데 후보 시절에 후보 좀 도왔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측근이어도 일 잘하면 돼요. 그렇죠, 사실. 아, 일 잘하는데 측근이라고 안 되는 것도 웃겨. 그게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예. 하여튼 뭐 사설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도지사가 바뀌면 산하기관장도 바뀌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하기관장이 정말 전문가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임명할 땐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사회에 지금 산하기관장, 뭐 도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대행체제로 지금 일이 처리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지역 언론들이 뭐 그런 것을 좀 짚었고 오늘 지역 간부 언론 시간, 직간론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볼 주제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고 우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뵈야 될 것 같네요. 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문정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